네가 네 주제를 모르는구나. 오늘 밤 우리 며느리 울린 그 손모가지 10배로 되돌려줘.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아리아 연회장 복도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과 값비싼 향수 냄새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68살 홍말수는 닫힌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작은 비치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찰싹! 문 너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바닥과 뺨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선명한 소리였어요. 말순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엿봤어요. 황금빛 아래 며느리 이서연의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뺨을 감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신을 내려다보는 최수지의 구두 끝을 젖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죠. 말수는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얼굴에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벽에 몸을 붙인 채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김비서, 쉰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오늘 밤 우리 며느리 울린 그 손모가지 10배로 되돌려줘. MJ건설, 지금 당장 전부 정리해. 말수는 연회장 문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복수가 아니라 장부를 펼치는 금융가의 냉혹한 여왕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행패를? 곧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어. 폐지 줍는 가난한 시어머니로 보였던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며느리를 때린 여자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다 같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허름한 빌라 대문 앞, 이른 아침 7시였습니다. 홍말수는 낡은 노끈으로 폐지 상자들을 엮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헐렁한 몸빼 바지와 색바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2층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이서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어머님, 또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서연은 말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튼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가슴이 아렸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말순의 손등에 정성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이 이렇게 트면 얼마나 아프세요? 말순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 지었어요. 3년 전 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 며느리는 친정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말순을 돌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며느리 출근 늦겠다. 준호 오빠가 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좋은 아내 만났다고 자랑 많이 했지. 아들은 떠났지만 며느리는 남았어요. 비록 며느리지만 말순에게 서연은 친딸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서연에게 말순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에 뵐게요.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말순은 며느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야, 내 마누라 정말 보배야.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서연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말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았어요. 거실 벽에는 아들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35살의 모습이었어요.
말수는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준호야, 어미가 서연이 꼭 지켜줄게. 짧은 묵념 후 말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택배 기사 복장을 한 40대 남자가 빌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비서였어요.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초인종을 2번 짧게, 1번 길게 눌렀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주자 김비서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사님, 오늘 시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 김비서는 택배 상자 안에서 최신형 위성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코스피 지수, 달러 환율,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을 함께 했어요. 준호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말순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이제 말순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동남아 부동산 펀드는 예상 수익률 12% 돌파했습니다. 좋아. 그럼 3천억 추가 투입해. 말순의 손가락이 화면을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수천억 원의 자금이 그녀의 결제에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 언젠가 서연이한테 다 물려줄 거야. 내 마지막 가족이니까. 김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여사님, 우편함에 이게 있었습니다. 고교 동창의 초대장이었어요. 말수는 초대장을 펼쳐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MJ건설, 박태영 대표 부인 최수지.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MJ건설은 저희 쪽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사채 의존도가 높은 회사죠.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우리 서연이랑 동창이라고? 네. 소문으로는 상당히 교만하다고 합니다. 말수는 초대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서연이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비서, VVIP 라인 정장 카탈로그 가져와. 서연이 체형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잠깐 아니야.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저녁 7시 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다시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힘들었지? 밥 차려놨어. 식사를 마친 뒤 말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동창회 간다며? 이거 가지고 가. 쌈짓돈이야. 서연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1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폐지 주어서 모았지. 우리 며느리 동창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다녀와야지.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준호 오빠가 보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했을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밤 11시 서연이 잠든 뒤였어요. 말수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비치 브로치가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말순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이때 참 치열했었지. 말순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준호야, 이제 내 마누라한테 이거 물려줄게. 우리 서연이가 내 대신 어미 곁에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1시, 동창회 당일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단정하지만 유행이 지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다려진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와 말순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
말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가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려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몰래 꺼내둔 비치 브로치였습니다. 서연이 발견했지만 차마 가져가지 못한 거였어요. 이 아이가 부담스러웠구나.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장신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이것만은 꼭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말순은 브로치를 움켜쥐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골목 끝에서 서연이 탄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말순이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68살 노인의 다리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말순은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문자를 작성했어요. 김비서, 차 즉시 대기, 호텔 아리아.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회신이 왔습니다. 3분 내 도착. 말순은 낡은 유모차를 끌고 골목 모퉁이로 향했어요. 정확히 3분 후 검은색 대형 세단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여사님. 말순은 유모차를 트렁크에 밀어넣고 재빨리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어요.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 이 시간이면 40분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해. 알겠습니다. 김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차 안에서 말수는 브로치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비치 표면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어요. 30년 전 이 브로치를 처음 손에 넣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명동에서 가장 거칠었던 사채업자들을 모두 제압한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염라대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며느리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어요. 서연아, 이거 하나만은 꼭 달아주고 싶구나. 차는 정확히 28분 만에 호텔 아리아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김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여기서 내릴게. 넌 대기하고 있어. 여사님, 수행원을 부르겠습니까? 필요 없어. 난 그냥 며느리한테 브로치 달아주러 가는 거야. 말수는 다시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어요. 말수는 유모차를 끌며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젊은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동창회. 연회장이 어디지?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말순의 행색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초대장이? 이봐요, 내가 지금.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50대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호텔 총지배인 최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순을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젊은 직원 앞을 가로막으며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수는 최 지배인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해. 최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땀을 닦았어요. 연회장이 어디지? 3층 VIP 홀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내만 해. 떠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회장 쪽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크리스털들이 황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테이블마다 고급 샴페인과 오드불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동창들이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짙은 향수 냄새로 탁했습니다. 연회장 중앙 최수지가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녀는 온몸을 명품 로고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재킷, 까르띠에 시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 회사가 이번에 강남 재개발 사업 따냈거든. 사업비만 3천억이야. 수지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역시 수지야. 대단해. MJ건설 요새 승승장구하더라. 수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왕처럼 군림하는 기분이었어요. 문 밖 홍말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MJ건설. 그 이름이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던 그 회사였어요. 사채 자금 의존도가 높고 자신의 돈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회사. 말순은 주머니 속 브로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지만 낡은 베이지색 정장이 화려한 연회장과 대비됐어요. 어머, 서연이다. 최수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러 크게 외치는 말투였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수지에게 다가갔어요. 수지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 근데 그 가방. 아직도 그거 메고 다녀? 수지의 눈빛이 서연의 낡은 핸드백을 훑쳤습니다. 10년도 더 된 가방이었어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래도 튼튼해서 좋더라. 아이고, 우리 서연이 참 소박하네. 자, 여기 앉아. 수지는 서연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지는 샴페인을 따라주며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요새 뭐하고 지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 아, 아직도? 힘들겠다. 수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어때?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인데. 내가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폐지 주우신다며?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야, 그건.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요새 폐지값이 얼마나 돼? 수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몇몇 동창들이 킥킥거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돼. 우리 어머님은 근면하신 분이야. 그걸 비웃을 건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 내가 비웃었어? 난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관심이면 조용히 물어보지. 왜 다들 듣게 크게 말해?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지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동창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 모욕하지 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앉아. 수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난 갈래. 더 이상 여기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앉으라고 했어. 수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문방 말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수지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내 급을 모르는 거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급? 사람을 급으로 나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계집이 감히.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다 실수로 수지의 드레스에 몇 방울 튀겼습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어요. 수지는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웨이터가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웨이터가 아닌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부러 웨이터 부딪혔잖아. 억지 부리지 마. 내가 언제 그랬는데? 수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들 봤어. 서연이가 일부러 웨이터를 건드렸다고.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지야, 내가 아까부터 우리 어머님 모욕한 거 다 알아. 내가 참을 테니 이제 그만하자. 모욕? 내가 언제? 폐지 주우신다고 사실을 말했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나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먼저 우리 어머님께 사과해야 해. 어머님? 그 폐지 줍는 할망구.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용서 안 해.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 지금 내 주제를 모르는 거야? 수지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MJ건설 대표야. 이 호텔 VIP 회원이고. 그래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수지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3번만 세줄게. 하나.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수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2.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3.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정말. 이성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수지는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수지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찰싹? 날카롭고 명징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친 것이었어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서연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연회장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수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털었습니다. 이게 내 주제야. 명심해.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뺨을 감싸지도 않았어요. 그저 수지의 구두 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 홍말수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의 뺨이 맞는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눈빛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구석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손이 주머니 속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김 비서가 받았습니다. 김 비서. 말순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냉정했어요. MJ건설 전부 오늘로 만기 앞당겨. 담보 자금 즉시 회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손이 브로치를 움켜쥐었습니다. 힘을 주자 손바닥에 날카로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거래처 전부 납품 중단. 대출 동결.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말순은 연회장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 구석 어둠 속 홍말순은 폴더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연회장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말순의 귓가에는 오직 며느리의 뺨 맞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김 비서 잘 들어.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낮아지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MJ건설이 발행한 전부 확인했지? 네, 여사님. 총 350억 규모입니다. 만기를 오늘로 앞당겨.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김 비서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그러면 회사가. 그게 목적이야.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도 전부 회수 절차 밟아. 오늘 밤 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한테 연락 돌려. MJ건설 납품 즉시 중단하라고. 김 비서가 재빨리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행 쪽은요? 우리가 보증선 대출 전부 동결. 신규 대출도 막아. 말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움직이는 결정이었어요. 김 비서는 즉시 금융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지금 시스템 돌렸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거래처에 통보 완료됩니다. 좋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최 지배인 지금 어디 있어? 호텔 안에 계실 겁니다. 당장 불러. 연회장 외부 출입 통제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법무팀도 대동해서 현장 오라고 해. 30분 안에. 김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여사님, 큰 건 하시려는 겁니까? 말순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치 브로치를 꺼냈어요. 은은한 초록빛이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반사됐습니다. 30년 전 이 브로치를 손에 넣을 때도 이랬어요.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브로치를 꽉 움켜쥐었어요. 서연아, 내가 지켜줄게. 연회장 안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승리감에 젖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자, 다들 건배해요. 오늘 정말 즐거운 밤이네요. 동창들이 억지로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구석에 선 서연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MJ건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수지가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이었어요. 한 동창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옆 테이블의 또 다른 동창도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MJ건설 주가가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에 다니는 동창 하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지야, MJ건설 지금 주가 폭락하고 있어. 뭐? 수지는 황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또 다른 동창이 소리쳤어요. 속보 떴어. MJ건설 긴급 유동성 위기. 어업 만기 앞당겨졌대. 담보대출 회수 시작됐다는데?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박태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복도에서 말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어요. 김비서의 일 처리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말수는 연회장 문을 조용히 응시했어요. 저 안에서 곧 비명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최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지야. 남편 박태영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찢을 듯 터져 나왔어요.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누구를?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동창들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은행에서 대출 전부 회수 통보 들어왔어. 사채 쪽도 다 막혔고. 수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무슨... 어업 만기도 오늘로 앞당겨졌어. 350억을 당장 갚으래. 박태영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 지금 하청업체들이 난리 났어.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귓가가 윙윙거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돈 있잖아. 없어. 전부 담보로 잡혀 있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수지에게 집중됐어요. 한 동창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수지야, 이거 진짜야? 우리 남편이 MJ건설 주식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몰라. 몰라? 내가 회사 사정도 모르고 여기서 건배하고 있었어? 또 다른 동창이 화를 냈어요. 우리 회사가 MJ건설 하청업체야. 대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에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샴페인 비용 결제가 승인 거절됐습니다. 뭐? 수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카드로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수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승인 거절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봐, 카드도 막혔대. 회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아까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수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수지야, 이혼 준비해야 할 거야. 뭐? 난 이제 끝났어. 너도 알아서 해. 여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동창 하나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지야, 내가 아까 서연이한테 한 짓 봤어. 너무 심했어. 맞아, 시어머니 욕하고 뺨까지 때리고. 우리도 보기 불편했어.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이 수지에게 쏟아졌습니다.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동창들이 일제히 돌아선 것이었어요. 수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구석에 서 있던 이서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밟던 수지가 지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무겁고 위험 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지배인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그의 뒤를 따라 낡은 점퍼 차림의 홍말순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지배인과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환영합니다. 그 모습은 동창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에게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말수는 최수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서 있는 서연에게 곧장 걸어갔어요. 서연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치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달아주려고 왔어. 말수는 서연의 낡은 옷깃에 브로치를 직접 달아줬어요. 비치가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최 지배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이 호텔의 실소유주이시자.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명동 금융가의 전설, 홍말순 여사님이십니다. 연회장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호텔 주인이라니, 명동 금융가의 전설이라니. 바닥에 쓰러진 수지는 눈이 뒤집힐 듯 말순을 쳐다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 말순은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비서가 수지 앞으로 걸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MJ건설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장입니다. 내일 정오까지 350억 원 전액 상환하도록 남편분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수지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것도, 카드가 막힌 것도, 남편이 도망친 것도 전부 저 노인, 아니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수지는 기어가듯 말순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말순은 차갑게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내 며느리 뺨 때린 그 손, 내가 잘 알고 있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순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자, 우리. 홍말순은 며느리 이서연의 손을 꼭 잡고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위험이 느껴졌어요.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허리를 숙였어요. 여사님, 조심히 가십시오. 최 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명동 염라대왕이래. 30년 전 명동 사채 시장 평정했다는. 현금만 수조 원이라던데. 공포 섞인 경외감이었어요. 아까까지 자신들도 서연과 시어머니를 비웃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창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최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순은 차갑게 옷자락을 빼냈어요. 한 번도 수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비서, 네, 여사님. 저 사람 앞으로 연락 오면 다 무시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제발, 우리 회사. 하지만 말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따라 김비서와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순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지금은 집에 가자. 하지만 괜찮아. 다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벌써 소문이 퍼진 듯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모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함께 폐지 묵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접받다니. 호텔 정문 앞에는 고급 방탄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말순은 서연을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리무진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수지가 호텔 밖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여사님, 제발 한 번만. 그녀는 리무진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만 살려주세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김비서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수지를 제지했어요. 저기요, 비키십시오. 싫어. 놓지 마. 나. 수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단호하게 끌어냈어요. 리무진은 소리 없이 출발했습니다. 미끄러지듯 조용히 움직였어요. 뒤편으로 수지의 절규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다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수지가 신경 쓰지 마.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야.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거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들이 빛나고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려는 진심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낡은 빌라 앞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말순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끓여줄까? 네, 어머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말순의 등 뒤에서 앞치마 끈을 묶어줬습니다. 모든 게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거실 TV가 켜졌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중견 건설사 MJ건설이 오늘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부도 처리됐습니다. 화면에 MJ건설 본사 건물이 비쳤어요. 금융당국은 긴급조사에 착수했으며 말수는 TV를 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옷장에 걸린 베이지색 정장의 옷깃에 비치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말수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한참을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먹고 얘기하자. 말수는 서연의 그릇에 계란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놀랐지? 네, 많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숨긴 게.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왜 숨기셨는지 이해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말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네.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건 다 진심이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폐지 주우신 돈으로 주신 용돈도 손 꽉 잡아주신 것도 다 진짜였어요. 말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에 김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사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응, 그래. 김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MJ건설은 오늘 오전 공식 부도 처리됐습니다. 박태영은 해외 도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횡령 혐의도 추가됐고요. 최수진은 신용불량자 등록됐습니다. 명품들 다 압류당했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수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 뺨 때린 거 기억하지? 네, 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짓밟았어. 사람을 급으로 나눴지.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런 사람한테 연민을 가질 필요 없어.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수지는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낡은 몸빼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폐지 좀 주워야지. 네. 그런데 왜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일상이야. 이웃들이 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서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돈이 많다고 거만하게 굴지 않는 것.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일주일 후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아,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봤어. 수지가 너무 심했어.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서연은 메시지들을 읽고 미소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었어요. 한 달 후 빌라 앞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연과 말순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네. 날 외로운 노인으로만 봤잖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말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이더라. 그래서 며느리로 삼은 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야말로 고마워. 이 나이에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MJ건설 부도 사태로 드러난 사채 시장의 민낯.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금융. 말순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었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홍말순은 수조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낡은 빌라에서 며느리와 함께 된장찌개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최수진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타인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다 모든 걸 잃었어요.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